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초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보안기초 강좌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암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암호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암호학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암호 시스템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공격 방법. 자, 분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암호화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학의 역사입니다. 자, 4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단순한 것에서부터요. 시작이 되고요. 가장 오래된 암호는 약 2500년 전 고대 히랍인들이 사용한 스키타일 암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의 노예의 머릿속에 통신문을 적어 머리가 길면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노예를 보내는 일종의 통신문을 감추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감춘다는 의미겠죠? 자, 고대 봉건 사회에서는 국가 정책, 비밀 문서나 전쟁 중 작전 지시, 자, 보고사항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했고요. 자, 최근에도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자, 탑시크리트 군사 비밀은 당연히 암호를 시작했었고요. 자, 앞장에서도 설명한 스스케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독일군들의 암호를 자, 연합군의 튜링 이라는 분에 의해서 풀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1960년대 이후 컴퓨터와 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자, 개인 보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고요. 암호학의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최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에 노출이 되었다고 일장에서 설명했고요.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방어는 암호화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1977년에 미국 상무성 표준국 공모에 IBM사가 응모한 DES, 굉장히 유명한 암호책이죠.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전자선거의 표준 알고리즘 이제 응모가 되었고요. 1978년에 MIT 대학의 연구원 자, 리베스트 샤미르 알데르만. 자, 이 분에 의해서 자, 앞을 따면 뭐가 되죠? RSA. 자, 이 세 분들의 이름을 따서 수학의 소인수 분해를 암호하게 도입한 만든 RSA가 발표하게 됩니다. 자, 1991년 최초로 RSA 공개키 암호에 기반을 둔 자,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암호학 분야에서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표준이 제정이 되었고요. 1994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자, 엘가멜 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DSS가 표준으로 또 제정이 되었고요. 자, 2000년에 10월에 벨기에에서 만든 자, 이 두 분에 의해서 AES로 이제 또 채택이 되게 됩니다. 자, 암호학의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학의 어원이에요. 자, 암호는 영어로 크립톨러지.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단어들의 합성이냐면 크립토스, 이게 이제 히든, 감춰진 이런 어근을 갖고 있고요. 뜻을 어의를 갖고 있고요. 자, 로고스 이건 사이언스 또는 철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감추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의 합성어가 바로 암호, 크립톨로지, 암호학이고요. 암호화, 복호화의 방법을 세우는 암호법과 이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암호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호에 관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평문, plain text입니다. 자, plain이 뭐예요, 여러분들? 평범한 이런 뜻이죠. 평범한. 자, 암호화 되기 전의 문장, 일상적인 문장, 평문입니다. plain text. 영어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암호문이고요. 자, 사이퍼 텍스트. 자, 이거는 암호, 우리가 암호의 크립토라는 그런 어떤 어근을 갖고 있는 암호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사이퍼라는 단어도 암호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문은 사이퍼 텍스트, 암호화된. 그러니까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평문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죠. 예. 자, 암호화는 인크립션. 자,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그 행위를 암호화라고 하고요. 복호화는 뭐냐면 암호화된 암호문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자, 그거를 DE라는 단어를 붙여서 크립토 러지였잖아요. 앞에서 암호하기. 그래서 크립션에 D를 시키니까 복호. 다시 뭐 한다? 거꾸로 한다. 복호화. 그래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열쇠. 그러니까 암호키, 복호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키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대칭 알고리즘이냐 비대칭 알고리즘이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암호 알고리즘의 그 키를 갖고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 키를 의미하고요. 자, 암호 시스템, 자, 크립토 시스템, 암호의 체계를 의미하고요. 자, 송신자는 샌더, 자, 정보의 전송자, 수신자는 리시버, 정보의 수신자입니다. 자, 도청자도 있어요. 예. 자, 애드버서리 정보의 전달, 정보의 전달한 송신자, 수신자가 아닌, 정보를 전달한 송신자, 수신자가 아닌 그 사람을 도청자, 해커겠죠? 예, 이렇게 암호에 관한 용어, 평문, 암호문, 복호화, 그 암호화 아주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호 시스템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는요. 일단 평문이 있습니다. 평문이 있고요. 이 평문을 자, 이거 2단계가 뭐죠? 그렇습니다.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이 암호화가 2단계고요. 암호화한 단계가 바로 암호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단계가 지금 송신 보내는 단계입니다. 보내는 단계예요. 송신 중에는 암호문을 보내야지 일반 그 암호화되지 않은 것을 보내게 되면 다 해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게 돼 있죠. 자, 이 파란 메시지는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암호를 풀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복호화라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예, 복호화. 그래서 복호화를 하면 복호문인데 결국은 이게 앞에 있는 평문인 겁니다.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풀었기 때문에 복호문이라고 그러지 원래는 이게 평문이었어요.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분홍색을 암호화한 게 하늘색이고 하늘색을 다시 푼 게 분홍 같아야 됩니다. 같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무결성을 위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문과 복호문은 원래 같은 건데 복호문이라고 부르는 거는 복호화 시켰기 때문에 복호문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2단계가 암호화, 2단계가 복호화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려고 해도 암호되었기 때문에 암호를 풀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암호 시스템을 설계 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암호화, 복호화 알고리즘은 효율적으로 계산되어 당연하겠죠? 되어야 되겠고요.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은 키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기도 있는데요. 키의 길이가 길수록
해킹당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예. 키의 길이가 짧으면 해킹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격 방법의 분류입니다. 자, 능동적 공격. 의도적으로 그 메시지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인데요. 자, 메시지 변조 있고요. 삽입 공격 있고요. 삭제 공격 있고요. 재생 공격 등등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메시지 변조는 메시지의 순서를 바꾸거나 메시지의 일부분을 다른 메시지로 대체하거나 이것이 메시지 변조가 되겠고요. 자, 삽입 공격은 불법적 침입자가 정당한 송신자로 가장을 합니다. 가장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를 우리는 삽입 공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자, 삭제 공격은 서비스 거부 공격. 자,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못하게. 예, 이거를 또 분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디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디도스는 현실에서 일어나서 많은 국내 그가 뭐 어떤 근간 산업 있죠. 뭐 그 전기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디도스 공격을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게 북한이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발표를 하기가 좀 어떤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고요. 자, 재생 공격, 송수신자 간의 도청의 내용을 재생해서 다시 전송하는 것을 재생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동적 공격, 암호문을 만드는 데 사용한 비밀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도청, 전송되는 메시지를 도중에 가로채고요. 트래픽 분석, 전송되는 메시지의 길이라든지 전달 빈도 등을 관측해서 메시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는 암호문 공격,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키를 적용해 암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알려진 평문 공격. 자, 평문의 일부와 그의 암호문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암호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공격이겠고요. 자, 선택된 평문 공격. 암호 분석자가 평문의 일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선택된 암호문 공격. 암호문의 일부를 이용해서 평문을 만들어낸 다음 분석해서 키를 찾아내는 방법 등등이 수동적 공격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암호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와 단위에 의한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스트림 암호, 즉 암호화가 1비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평문의 길이와 키의 길이가 동일한 원타임 패드 방식의 암호가 바로 그 예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 및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네스크립트 내비게이터의 RC4 seal 이런 것들이 스트림 암호의 한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 단위에 의한 구분 계속 보면요. 블락 암호가 있습니다. 자, 평문을 일정한 길이의 블락으로 나누고 블락 단위로 암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DES, 자,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대표적인 대칭 알고리즘. 대칭 알고리즘은 자, 우리가 이 기준 그러니까 암호화 되기 이전에 평문이잖아요. 그죠? 암호화가 된 다음에는 암호문이죠. 예. 자, 그러면 이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만드는 때 키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키. 예, 그 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를
대칭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대칭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바로 DES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미국의 70년대 그 공모를 IBM이 공모를 했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고요. 자, 시드 등 요거는 이제 64비트의 블락 암호고요. 이 시드는 128비트의 대표적인 암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블락 암호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이번엔 키의 형태에 따른 부분 좀 전에 설명을 했었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비밀키, 공개키. 앞에서 선생님 대칭키라는 말만 했었는데요. 여긴 없네요. 예, 바로 비밀키 알고리즘이 바로 대칭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암호화되기 전과 그러니까 즉 평문이죠. 평문과 암호문의 키가 같아요. 이게 같으면 여러분들 이 키를 뭐 하면 공개하면 이건 뭐 금방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키 시스템은 비밀키 시스템하고 같은 뜻입니다. 공개키는 이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비대칭키 알고리즘인데 비밀키 암호 시스템, 자, 암호화에 사용된 키와 복호화에 사용된 키가 동일한 거. 자, 경우의 암호 시스템으로는 비밀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대칭키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밀키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비밀키 암호 시스템은 키가 해킹이 되면 그냥 다 풀리는 거죠. 키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건물의 키가 물리적인 키나 또는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면 그 건물이 침입당할 수 있는 거랑 동일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뭐냐? 암호화에 사용된 키와 복호화에 사용된 키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자, 여기 그 암호화되기 이전 평문과 암호화된 이후 암호문에 이렇게 암호화할 때 키가 있어요. 이렇게 키가. 이 키가 아까는 동일하게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키는 뭐 해도 노출이 돼도 이거를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의 키가 다르니까. 즉 암호화에 사용된 키, 복호화에 사용된 키가 서로 다른 경우는 뭘 해도 돼요? 공개를 해도 됩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고요. 자, 이럴 때는 이거랑 딱 접어서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대칭키 또는 비밀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DES 알고리즘이라면 비대칭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바로 RSA. 이게 이제 세 분의 그 이름을 따서 RSA 암호 시스템이고요. 타원 곡선 암호 시스템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실생활에서의 암호 사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전자서명,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등 암호 사용에 대한 어떤 실생활인데요.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의 구조는요. 서명하는 과정과 증명하는 두 개의 과정으로 나뉘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자화폐입니다. 자, 온라인상의 화폐 위조 방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겠고요. 자, 전자상거래 계약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전자화폐, 전자영수증의 신뢰에 관한 문제점이 있겠고요. 자, 온라인 게임에서 암호를 또 사용을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암호 사용의 이고요. 자, 이번에는 해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의 정의는 하나의 문자열을 이를 상징하는 더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자, 암호화 어떤 방법의 하나인데요. 해시의 특징은 새 평문은 암호화되기 이전의 평문이라고 그랬어요. 새 평문의 길이가 다르지만 해시 결과는 32개의 문자로 길이가 모두 같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한 둘째, 셋째 평문은 단어 하나만 다를 뿐 해시 결과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시 값을 통해 해시되기 전의 값을 추측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해시의 특성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해시라는 개념의 어떤 그 큰 주축을 이루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키가 있어요. 뭐 이런 존 스미스, 리저 스미스, 뭐 샌드라 디 뭐 이런 그 키가 있는데 해시 펑크션 이 안은 우리가 뭐 들여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펑크션이라는 자체는 안이 없고 그냥 결과만을 우리가 그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 펑크션을 통해서 01이란 라벨이 붙여졌고요. 02란 라벨이 붙여졌고요. 14라는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실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 그 버킷 안에 그 데이터가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이런 설명을 했지만 해시 펑크션이 잘못되면 지금 여기가 존 스미스가 01이고요. 리사 스미스가 0인데 요게 요렇게 그 리사 스미스가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버킷에 두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펑크션의 어떤 잘못된 경우 중에 하나가 자, 충돌, 컬리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해시 펑크션에서 오류가 바로 이 충돌이란 개념이고 같은 버킷을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암호화는 어떤 그런 펑션, 함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MD 여기 이제 충돌이라고 써 있죠. MD5인데 요거 전에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MD 알고리즘 즉 뭐 메시지 다이제스트 펑크션 뭐라고 그 줄여서 MD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에는 MD2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D2, MD4, MD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D 알고리즘에는 자 RSA를 개발한 앞에서 그 비대칭, 예, 공개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죠. RSA를 개발한 미국 MIT의 러널드 리베스트 교수가 공개키 기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RSA와 함께 개발한 것이 바로 MD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1989년에 만들어진 MD2는 8비트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MD4는 90년에 개발을 했다고 하십니다. MD5는 91년에 개발했고요. 자, 두 개는 32비트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MD5 알고리즘은 MD4의 확장판이고요. MD4보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데이터 보안성에 있어서 더 많은 확신을 제공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MD5를 좀 보면 조금은 복잡하지만 32개의 16진수로 이루어졌고요. 16의 32승이 요 숫자인데 너무 크죠? 예, 요 숫자 개의 결과값이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이 수를 충분히 커 보이지만 또 무한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해도 해시 결과값이 같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충돌, 앞에서 제가 버킷이 같은 버킷을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컬리전, 충돌이라고 하고요.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해시는 또 좋은 해시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한 그 RSA를 만든 분이 같이 만든 해시 어떤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MD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MD5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해시의 역할은 해시를 통해서 라벨 값을 부여받아 앞에서 라벨이 0102 뭐 이런 거였었어요. 앞에 그림에서 해당 데이터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탐색 로직은 모든 참조 값에 대해서 데이터를 반환해 주고요. 자, 시간이 균일하고 순차 속도, 탐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자, 보안에서는 해시를 무결성 확인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무결성은요, 오직 허가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개방되고 그들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결성 말 자체가 어려우면 그냥 결점이 있다 없다. 예, 그 데이터에 결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시의 역할에까지 해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SHA 알고리즘입니다. 자, Secure Hash 알고리즘. 그래서 미국 NSA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160비트의 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MD도 SHA도 전부 해시를 만들어낸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MD4가 발전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MD5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SHA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512비트 크기의 블락이라고 합니다. 자, SHA 알고리즘 크게 SH1, SH2로 나눌 수 있고요. SH256, 384, 512는 SH2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름 정도 알아놓으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SHA 알고리즘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